자, 통계적 추정으로 가봅시다. 통계적 추정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하는 학문은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통계가 되게 많이 쓰여.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쓰이거든.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통계야. 그래서 핸드폰을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하는 것도 있고, 너희가 유튜브 하면 이제 막 추천되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통계야. 그래서 너희가 뭘 좋아하는지, 뭐 릴스를 뭘 보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통계 내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통계가 되게 요즘에 많이 쓰이는 학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쳐줘. 순수 학문은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남기가 힘들고, 미국에서는 되게 연봉이 높아요. 그냥 순수 학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안 쳐주긴 하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쓰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정도만 분석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모집단. 보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라고 하는 거는 어미 모자를 써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 대상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불러. 근데 이 사회에서는 너희가 이거 분석을 할 때 이 모집단 전체를 다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 맞지? 얘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내거나 다 해서 표준 편차, 분산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이거를 다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분석하지 못하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분석한 다음에 얘네들의 성질이 어떠하다라고 이제 나오니까, 얘네들의 뭐 평균이 어떻다라고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의 평균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이해돼? 쌤, 이게 뭐 다 조사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쌤이 그 형광등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야. 이번에 1000개를 만들었어. 1000개를 만들었는데 몇 시간 켜지는지가 좀 궁금해. 그래가지고 1000개를 다 켜놓은 다음에 이제 꺼질 때까지 조사를 하면 나는 굶어 죽겠지. 팔아먹을 게 없잖아. 맞지? 이해돼? 뭔 말인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1000개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야지 내가 수익을 얻고서 이제 돈을 벌 거 아니니. 근데 이거를 다 켜가지고 다 못 쓸 때까지 만들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왔어. 그럼 날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만들었으니까 뭐 한 10개만 이제 뽑아가지고 몇 시간 켜지는지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시간이 켜진다. 이제 뭐 한 몇 시간 할까? 1만 시간이 켜진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000시간 켜지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추정해 주겠다, 추정해 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계적 추정 단원의 목적이라고 해. 알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를, 여기 써있는 글씨 한번 보자. 모집단의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한다. 이게 이제 이번 단원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와서 학생 중 한 100명만 뽑아오는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이게 이제 표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아까는 이제 모집단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한다라고 썼는데,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이거를 다 조사해야 돼, 다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통령 선거 투표를 했어요. 자, 전 국민이 다 투표를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다 투표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서울만 까볼게요. 그래서 서울만 까가지고 딱 됐는데 대통령이 누구야?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 안 되겠지. 전체를 다 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고,
일부분만 표본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너희가 선택적으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할지 표본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 알겠니? 그리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다 확인을 해. 근데 이걸 매년 하면 정확하잖아. 맞지? 매년 하면 정확한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집집마다 다 가야 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공무원들 막 계속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공무원들 고용을 막 시켜가지고 해? 그거 하자고? 그건 너무 낭비잖아. 그치?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나누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설이 나와 있거든. 자, 보기 1번 문제 한번 해보자. 보기 1번.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말하여라. 우리나라 총 인구조사, 이거는 전수조사가 적합하고요. 2번,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이거는 전수조사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표본조사를 해야 돼. 왜냐면 전체 다 조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아예 불가능해. 물론 전파 갖다 이제 잡아가지고 몇 퍼센트다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것도 전체는 아니야. 왜? 뭐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그거 이제 중계 받아가지고 보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다 볼 거야?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집계할 수는 없어요. 맞지? 외국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청률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표본조사야. 그 다음에 3번 병무청의 신체검사, 이거는 전수조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한 명 한 명 다 할 수밖에 없어. 그치? 남자 새끼들아. 너희들은 언젠간 가야 돼. 그치? 자,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의 임상실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분만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 병에 걸린 사람 몇 사람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얘네들만 테스트해본 다음에 괜찮네 하면 이제 확대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거를 임상실험이라고 불러. 근데 지하철에 붙어있거든. 임상실험 할 사람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절대 하지 마 얘들아. 죽어요. 진짜 죽어. 그래서 저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건강이 그냥 일순간에 망가져서 평생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마. 임상실험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성행해 있거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하다 걸리면은 이제 벌금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소비자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소비자 편이야. 법이.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기업 편이야. 그래서 기업이 너희 몸을 망가뜨려도 보상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 이거는. 좆대. 인생 좆된다. 그 다음에 5번.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겠지. 그치? 어떻게 다 집계를 할 거야. 그래서 표본조사.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 이거는 이제 특정 고등학교니까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플 확통을 풀다가 좀 못하는 것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보기에 와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기 2번 보자. 자, 보기 2번. 어느 여론조사의 기관에서 투표권이 있는 어떤 특정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뭐 이런 말들은 다 이해하니? 유권자 다 알아? 자, 투표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을 뽑아 조사하였다. 이때 모집단과 표본을 각각 말하라. 자, 모집단은 특정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뽑아진 1000명이 이제 표본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추출의 원리. 자, 원리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모집단, 조사해야 될 대상 전체들에서 추출을 할 거 아니니 여기서 몇 개를 뽑아갈 거야. 근데 뽑을 때 원칙은
랜덤하게 뽑아야 돼. 랜덤하게. 이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 한글로. 마구잡이로 뽑겠다. 알겠어요? 랜덤하게. 우연에 의해서 뽑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할 때 일반적인 추출 방법은 너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겠지만 복원 추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출 방법이 복원 추출과 랜덤하게 추출하겠다라는 건데,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뽑았던 이 표본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섞은 다음에 다시 뽑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복원 추출이 일반적인 추출의 방법이다. 아무 말도 없을 경우에는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다르게 추출하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추출을 한 다음에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표본의 특성을 추측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추출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서 섞은 다음에 다시 뽑겠다 이런 추출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은 한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놓지 않고서 확인했어 그럼 제껴 놓고 나서 나머지를 다시 뽑겠다 이런 추출 방법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기 3번 보자. 보기 3번.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있어. 1, 2, 3, 4, 5, 6. 자, 이 6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표본의 크기가 2개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한다. 잠깐만. 약간 더운데. 표본의 크기가 2인 맞다. 이 얘기 안 했다. 자,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다. 자,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한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경우.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섞어서 또 뽑겠다.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 6 곱하기 6이 되어서 36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복원 추출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 자, 하나씩 뽑았어. 그래서 첫 번째 6개 중에 하나가 나왔고 제껴준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를 뽑겠다라는 거니까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는 6, 5, 30, 3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동시에 2개를 추출하는 경우. 자, 6개 중에서 동시에 2개를 추출해주면은 6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15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자, 됐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기본적인 얘기 했고, 자, 세 번째 가봅시다. 세 번째.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이렇게 되어 있어. 모평균과 표본평균. 자,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했었는데,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분산.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불러. 자,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가 이제 모평균의 값을 우리가 EX라고 하고요. 이걸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분산 VX의 값을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 시그마 X의 값이 시그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모집단은 보통 이제 확률 변수를 X라고 해요. 알겠죠? X라고 해줘.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자, 표본,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았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이야. 자, 표본의 크기가 N. 즉,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 표본을 n개 뽑은 다음에 그 n개에 대한 평균의 값을 말하는 거야. 그게 표본 평균이야. 자,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본 평균의 값은 x바라고 하고요. 표본 분산은 s제곱,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s라는 값으로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표본을 우리가 아까 그 형광등 만드는 회사에서 형광등을 뭐 1000개 만들었잖아. 그치? 그 중에서 10개를 가지고 온 거야. 10개. 10개의 그 형광등을 가지고 와서 그 10개의 형광등이 켜지는 시간을 각각 x1, x2, x3부터 x10까지라고 하자. 그치? 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겠어? 10으로 나누겠죠? 이거를 x바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형광등이 켜지는 시간에 대한 10개의 평균 해서 표본 평균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분산의 값을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표본 분산의 값은 s제곱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 다음에 제곱해주고,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주고, 원래는 이거를 10분의 1로 이렇게 10으로 나눠주는 게 분산인데,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n-1로 나눠요. 좀 특이하게 n-1. 그래서 여기를 1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9로 나눠. 9. 그래서 이 표본의 개수보다 하나 더 적게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통계학자들이 지네끼리 약속한 거야. 지네끼리. 이렇게 이제 n으로 나눌 때보다 n-1로 나눌 때가 뭐 이제 모집단에 대한 분산에 좀 더 근접하더라고. 이런 이제 지네끼리의 뭔가 공식이 있어가지고 협약을 한 거야. 지네끼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표본을 할 때는 n-1로 나누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하니까.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만 씌워준 걸 말해. 근데 얘네 두 개는 학교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여기 표본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잘. 그래서 그 뭐지? 수행 평가 같은 데는 좀 간간히 나오는데, 모의고사 수능 안 나와. 알겠어? 안 나와요. 근데 왜 배우냐? 그 내신에는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신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알아둬야 돼. 알겠지? 학교 쌤마다 달라요. 내신 문제는 좀 다르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 다음에 나와. 자, 밑에 4번이 가장 중요해. 4번에다가 별표 칩시다. 요 밑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표본의 값을 뽑을 때 우리가 표본을 n개 뽑았단 말이야. 맞지? 근데 n개를 뽑을 때 n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았어. 아까 그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추출하는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았잖아. 맞지? 경우의 수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n짜리인 걸 한 번 뽑은 거야. 한 번. 딱 한 번 뽑아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낸 게 얘네들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 번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 번. 그래서 이 x바라는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x바가 조금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x바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여러 개가. x바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x바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봐야겠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적당한가?
자, 너희 어디 피면 되냐면 346페이지에 보기 5번을 한번 펴보자. 보기 5번. 자, 보기 5번을 보면은 이산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1이 나올 확률의 값이 4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4분의 1로 고쳐주면 4분의 2가 되겠다. 그치? 됐어? 자,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공이 1개, 2가 들어가 있는 공이 1개, 3이 들어가 있는 공이 2개가 있어. 그치? 자, 여기서 1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이제 숫자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나올 확률의 값이 1이 나올 확률의 값이 4분의 1이고 2가 4분의 1이고 3이 4분의 2가 되겠지. 1개 뽑았을 때 나올 확률의 값이 저렇게 돼요.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걸 구해볼 거냐면 잠깐만 그림을 다시 1 하나, 2 하나, 3 두 개. 자, 여기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아 볼 거야. 표본의 크기가 2다. 알겠어? 그래서 표본을 2개 뽑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x바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x바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이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x바는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x1 더하기 x2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줄 값이 표본 평균이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x1과 x2라는 값은 아까 여기서 뽑았던 숫자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만약에 이제 x1과 x2가 1이 뽑힐 수가 있어. 복원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복원 추출.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본을 2개를 뽑잖아. 2개를 뽑을 때 아무거나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1, 1 이렇게 2번을 뽑을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1, 1 2번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x바의 값은 뭐가 되냐면은 1이 돼요. 자, 이게 이제 x바가 가져가는 값이 되는 거고 x바가 또 얘가 1, 2를 뽑았다고 한다면은 1.5가 될 수가 있어. 1.5. 그 다음에 2를 뽑았으면은 2 뽑았으면은 x바가 될 수 있는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3이 뽑혔으면은 2.5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3이 뽑혔으면은 x바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3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더 이상 큰 숫자는 없어. 3, 3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자, 이때 확률의 값이 여기에 대응이 되거든. px바가 x다. 자, x바가 1이 나올 확률의 값이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1 한번 뽑히고 1 한번 뽑힐 확률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근데 1이 나올 확률의 값이 방금 전에 4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 x바가 두 번 다 여기 표본의 값이 한 번 1, 두 번째도 1이 나올 확률의 값은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지. 두 번째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짜리의 확률의 값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1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바가 1.5가 될 확률의 값은 얘네가 표본 자체가 1 한 번, 2 한 번 나올 확률의 값이 되는 거야. 1이 한 번, 2가 한 번. 자, 1이 나올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은 4분의 1이었고 2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16분의 1이야. 근데 표본을 뽑을 때 이게 순서가 있거든. 첫 번째 뽑은 것과 두 번째 뽑은 거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1, 2일 확률과 2, 1일 확률의 값이 달라서 2, 1이 될 확률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어서 1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16분의 2라는 거지. 그 다음에 x바가 표본 평균의 값이 2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표본을 두 개를 뽑는 거야. 두 개를 뽑아서
2가 나오려면은 1, 3 또는 2, 2 또는 3, 1이 나왔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이 x바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1, 3이 나올 확률의 값은 얼마냐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가 되어서 16분의 2고요.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어서 16분의 1. 3,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 4분의 1이어서 16분의 2다. 세 개를 다 더해주면 16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2가 될 확률은 16분의 5. 자, 그 다음에 2.5가 될 확률 한번 볼게. 2.5. 2.5가 되려면은 2, 3이 나오거나 3,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2가 나올 확률은 여기에 4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 그러니까 16분의 2. 여기도 4분의 2, 4분의 1이니까 16분의 2가 되어서 16분의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6분의 4고 3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3, 3이어야 돼. 그치? 3, 3은 4분의 2랑 4분의 2 곱해주면 16분의 4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1이 떠요. 알겠지? 이게 이제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x바가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생겨먹은 x바에 대해서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일단 여기만 봐. 여기만. 자, 이렇게 x바가 구성이 되는데 이런 x바의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x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값은 뭐랑 똑같아지냐면은 모평균과 똑같아져요. 잠깐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EX.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은 n분의 VX.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 n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n분의 VX다. 모분산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다.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공식이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x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해서 봐봐. 앞에 잠깐 볼게.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졌잖아, 그치? 표본 평균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의 값을 너희가 구하려면 세로로 곱한 다음에 쫙 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이게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EX라고 그냥 봐주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균의 값과 동일하다. 알겠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도 똑같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서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돼. n분의 vx. 여기 모집단에서 분산 구하고 나서 n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다. 이렇게 공식 세 가지를 외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저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저 표는 좀 잘 이해 안 가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유형으로 가볼게. 347페이지로 가보자. 347페이지. 자, 347페이지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모집단이 앞에 잠깐 봐봐. 자,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의 값,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면은 x바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를 따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야. 가장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x가 모집단인데 얘가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그러면 x 바의 값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인데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평균의 값은 똑같아. 왜?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모집단의 평균이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만 외워주면 돼. 요 두 개만. 그럼 이쪽 단원의 문제는 다 풀려요. 거의 다. 자, 대표 1번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대표 문제 1번. 일단 다시 한번 지우고 써줄게. 자, 1번을 봅시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성질인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의 값을 각각 x바, y바라고 하자. 자, x가 정규 분포 n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크기가 n1, n2짜리인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어. 그 표본 평균의 값이 x바랑 y바라고 하겠다라고 했어. 그럼 얘네가 따르는 분포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값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평균의 값은 똑같고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 다음에 m 루트 n2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표본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 표준 편차 아래 루트를 씌워서 깔려요. 자, 보면은 이제 그 fx가 누구 거야? x 바 거야. 그 다음에 gx가 y 바 거야. 자, 근데 둘의 평균이 10으로 똑같죠? 그래서 둘의 평균은 m인데 m의 값이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m은 10이라고 해서 기억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시그마 x 바라고 하는 거는 어디야? 니은에서 시그마 x 바는 얘를 말하는 거야. 그치? 루트 n1분의 시그마. 그래서 여기에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값이 크다.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fx가 더 낮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gx가 더 그래프가 높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높은 거는 분산의 값이 어떻다고 했어? 작다고 했지. 분산이 작으면 이렇게 몰려있다고 했어. 평균에. 그래서 얘가 분산이 작은 거고 이렇게 뚱뚱한 애가 분산이 큰 거야. 그러니까 x바에 대한 표준 편차가 더 크겠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니은은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디귿 n1의 값이 n2보다 더 크다. 야, 큰 숫자로 나누었으면 더 커져?
아니잖아, 그치? 큰 숫자로 나누면 더 작아져요, 그치? n1의 값이 n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n1이 더 컸으면은 얘가 더 큰 숫자로 나눴으니까 더 작아지겠지, 전체적인 값은.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디귿이 틀렸다. 이렇게 비교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 2번으로 가보자. 대표 2번. 우리 내일 오나? 내일 와요. 내일 와. 수원수투 해야지 내일은. 자,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으로부터 n인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모집단은 x라고 하고요. 평균의 값이 50, 모표준 편차가 5다. 5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한 분포는 n 50에 루트 n분의 5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자, 이때 평균의 값은 a라고 했는데 그럼 a가 5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3분의 1에 얘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자, 저기에서 이제 루트 n분의 5의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건데 얘가 3분의 1이다. 자, 대각으로 곱해주면 루트 n의 값이 15니까 n은 22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자, 표준 편차 4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자, 근데 여기 복원 추출이라고 되어 있잖아. 복원 추출은 일반적인 추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되도록, x바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말하는 건데 얘가 1 이하여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가 아까 4라고 했으니까 4 크거나 같다 루트 n이고요. 양변 제곱해주면 n의 값은 16 이상이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6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끝이야. 문제 자체는 여기는 좀 쉬워요. 대입만 하면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파란색만 있으면 문제 다 풀린다고. 파란색만 있으면 다 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자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n이라고 씁시다. 자, 표본의 크기는 n이 되는 거야. n.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이게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6분의 3이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6분의 2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a는 6분의 1이다. 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은 이 x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평균 구하면 돼요. 세로로 곱하고 곱한 다음에 쫙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4. 6분의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분산의 값을 구하라. 자, vx바는 n분의 vx야. 자, 표본의 크기가 16이라고 했으니까 16분의 vx가 되겠죠. 자, 이 표에서 분산 구한 다음에 16으로 나누어 주면 돼. 그래서 여기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분산 구하는 거 넘어갈게.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 4번 가져와. 대표 4번. 자, 주머니 속에 1, 1, 2, 2, 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다. 자, 1, 1, 2, 2, 2, 3, 3이야. 자, 여기서 3개를 꺼낼 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3개를 꺼냈을 때 평균 분산을, 이제 평균이 이 x바니까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x바의 값은 이 x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vx바의 값은 n분의 vx야. 근데 n의 값이 3이었으니까 3분의 vx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3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n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자,
자, 1이 2개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냈을 때 각각 숫자 1, 2, 3이 나올 확률의 값은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가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 EX와 분산을 구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그냥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구했던 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5번 대표로 가보자. 5번. 자,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평균이 5건, 표준편차 1건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x가 따르는 분포는 n, 5의 1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이 자, 100명이 추출되었어. 이게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야.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에 대한 평균의 값이 4.85건 이상이고 5.2건 이하일 확률을 거라. 자,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라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X바라고 불러. 100명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야. 그래서 그걸 X바라고 하거든. 그래서 X바가 4.85건 이상, 그 다음에 5.2건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야 돼. 근데 X바라는 녀석에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맞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면은 10분의 1이 돼요. 10분의 1의 제곱이다. 혹시 암산 들려나?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이거 루트 100분의 1이거든. 이게 시그마가 1이어서 그래서 10분의 1이다. 자, 표준화 해주면 돼. 그래서 P 4.85 이게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0.1로 봐도 괜찮아. 0.1 10분의 1이나 0.1이나 5를 뺀 다음에 0.1로 나누어 주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Z 5를 뺀 다음에 0.1로 나누기 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2까지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답이야. 0.4332 더하기 0.4772 하면 되겠죠. 자, 대표 6번으로 가보자. 6번.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이쪽 단어는 다 풀려요. 자,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은 평균이 n분이고 표준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을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n, m의 표준편차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자,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x바는 n,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지, 그치? 이렇게. 자, 저거를 따르고 있어. 그래서 얘가 x바가 얘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0.954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표준화 시켜줍시다. P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은 마이너스 5 나누기 루트 n분의 10 그거 나갔다 Z 그거 나갔다 5 10 루트 n이 0.9544가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분수분의 분수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5 약분한 다음에 루트 n을 올려버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z 2분의 루트 n의 값이 0.9544야.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z가 2분의 루트 n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0.4772가 되겠지, 그치? 0.4772에 해당하는 z값은 2이기 때문에 얘가 2다. 자, 이렇게 구해서 n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다 배웠던 거야, 그치? 표준화 다음은 했던 거니까. 아, 왜? 숙제 채점해, 고쳐, 끝. 이게 수력이에요? 어. 아직 고2라 좀 애들이 발랄해. 자, 7번 보면 목평균이 30이고 표준편차가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그럼 x가 따르는 모집단은 30에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지. 크기가 16이다. 이게 n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바가 따르는 분포는 n 30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지, 그치? 아, 4분의다. 맞다. 이게 16이니까 집어넣으면 4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거 표준화해가지고 또 구하면 돼. 넘어갈게. 이것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거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표준화만 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자,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9명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 잠깐만, 여기서부터는 살짝 어려워. 잠깐만, 몇 개 나왔어? 2개? 자, 여기 8번은 별표하자. 별표. 얘가 조금 어려워요. 자,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x는 평균이 60kg, 표준 편차가 6kg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치? 근데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했대. 이게 이제 n이 되는 거야. n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했던 대로 x바를 한번 구해볼 건데, x바라는 녀석은 n 60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니까 루트 n 3분의 6 2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다. 이제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이거 고치는 거 연습 좀 해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갈 거는 루트 n분의 3분의 시그마 6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이겠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자, 이제 x바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얘들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x바는 표본 평균이야. x바는. 그래서 9명의 몸무게에 대한 평균값이 x바가 되는 거거든. 알겠어? 9명의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누어 준 값이 표본 평균이야. 이해돼? 그러면 양변에 9를 곱해주면은 9x바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9가 되는 거지. 즉 9명의 몸무게의 합은 9x바가 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는 9명의 몸무게를 합쳐야 돼요. 왜?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낸다며. 그치? 그래서 경고음이 울릴 확률의 값은 얼마냐면은 전체 학생들의 몸무게의 합이 9x바가 몸무게의 합이거든. 이게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이제 고치기가 너희가 좀 어려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힘들다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쌤이 지금 해줄 테니까 너희 나중에 숙제할 때 좀 참고로 해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쉬워. 이 다음부터 그냥 9로 나누어서 x 바가 9, 6에 54, 6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그냥 표준화만 해주면 돼요. 표준화. 그래서 PZ가 되고요. 그거 나갔다 6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어주면 0.5가 되겠지. 0.5면은 여기에는 0.1915니까 0.5에서 쟤를 빼버리면 0.3085가 되겠다. 그치? 자,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9번은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자, 정규분포 13에 4를 따르는, 자, 이거 내가 싫어하는 표현이야. 자, 정규분포 13에 4를 따른다. 되게 싫어해. 여기를 이제 이렇게 4로 쓰는 거는 엄청 싫어해서 2의 제곱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너희가 나중에 저렇게 바꿔서 풀어야 표준화할 때 안 틀려. 그래서 x가 따르는 모집단은 n13에 2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때 표본의 크기가 n짜리인 녀석을 뽑은 게 표본 평균 x바니까 x바는 n13에 루트 n분의 2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0.9 이상일 확률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줍시다. 표준화하면 13을 빼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2. 그거 나갔다. z 그거 나갔다. 오른쪽은 1, 2 루트 n. 0.9 이상이다. 자, 분모분자의 루트 n을 곱해주면은 p 2분의 마이너스 루트 n z 2분의 루트 n. 이 0.9 이상이다. 자,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누어주면은 0.9. 그냥 한꺼번에 하자. 자, 0.9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냐면 여기서 z값이 이렇게 나와있지. 0에서 1.65까지가 0.45라고. 그래서 얘가 0.9에 해당하는 z값은 마이너스 1.65에서부터 z가 1.65까지예요. 자, 근데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자. 마이너스 1.65에서부터 1.65까지의 확률보다, 이 확률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더 커졌어. 그 얘기는 넓이가 더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다는 거지. 이만큼.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누가 2분의 루트 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얘가 3.3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제곱해야 돼. 답안지 좀 봐줄래? 얼마야? 3.3 제곱하면? 10.89? 그래서 3.3 제곱하면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1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